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소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반적인 시장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주간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있었고 또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코인에 대한 소식도 살펴봐야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시장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 먼저 숲을 살피고 여력이 되면 이후에 이제 나뭇가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은 FTX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이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FTX 사태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하게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TX라고 하는 글로벌 거래소가 있는데 이 거래소는 한때 거래 규모로 세계 2위까지 오를 정도로 막강한 그런 거래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결과적으로 망해서 셔터를 내린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거래소가 왜 망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언어로 좀 순화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건의 발단은 FTX 거래소의 CEO 샘 뱅크먼의 선 넘는 도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선 넘는 발언을 했느냐? 바로 지금의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CEO 창펑자오에게 겁없이 선을 넘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이 둘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닙니다. 나름 창펑자오가 샘 뱅크먼, 줄여서 이제 그냥 뽀글이라고 부를게요. 이 뽀글이네 거래소 FTX에도 2019년에 투자할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FTX 거래소의 성장과 뽀글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약간의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뽀글이가 갑자기 창펑자오, 줄여서 이제 CZ라고 부를게요. 이 CZ한테 급발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극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도 본인은 위기를 맞이한 암호화폐 기업들을 돕는데 너는 뭐하냐 그러기도 하고, 바이낸스 거래량은 뻥튀기한 거래량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뽀글이 본인은 미국에서 열심히 정치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CZ는 뭐하냐는 식의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자신감으로 덤빈 건지 참 어이가 없긴 합니다. 예전에 테라 루나의 권도형도 똑같이 트위터로 막 도발했던 게 떠오르는데 입 잘못 놀리다간 진짜 한순간에 골로 갈 수 있다는 거 다시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CZ와 뽀글이의 사이가 애매해진 상황에서 코인데스크에서 뽀글이의 투자 회사 알라메다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하나 내게 됩니다. 요약하면 알라메다 자산 20조 원 중 대부분이 FTX 거래소에서 발행한 FTT 코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그 FTT 코인을 담보로 여러 곳에서 대출과 투자를 받아서 FTX에 입금을 하고 또 이 돈으로 FTT를 사들이면서 가격 올리는 데 썼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보고 있던 CZ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본인은 어쨌든 감정이 상한 거를 막 드러내진 않았지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을 것이고, 또 테라 루나 사태를 보고 얻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에 바이낸스가 투자해서 받았던 FTT 코인을 약 7천억 원치를 모두 매도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코인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가격 폭락이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이 트윗을 본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불안함에 FTT 코인을 던지게 되고 패닉셀이 나오면서 뱅크런 같은 코인런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래서 FTT 코인은 가격적으로 이제 개박살이 나게 되었고요. 위기를 직감한 뽀글이는 CZ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CZ도 실제로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하기로 했다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하지만 막상 인수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됐죠? FTX 사태를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동성이 무려 11조 원 가까이 되었고, 바이낸스는 여기서 이제 슬쩍 발을 빼버리게 됩니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저 역시나 텔레그램 방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은 관망 포지션으로 가시는 것을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이러고 나서 결국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세계 3위 코인 거래소 FTX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뽀글이도 CEO 자리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당연히 코인 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죠. 물론 중간에 10월 CPI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잠깐 다시 반등하기는 했지만 FTX 사태의 여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한여름밤의 꿈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락 전환해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증시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FTX가 싼 똥으로 인해서 유동성도 많이 빠져나가고 투심도 굉장히 많이 약해지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점을 논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큰 의미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스탠스는 항상 체크를 하되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TX 사태로 인해서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함과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진짜 세계적인 거래소로 알려져 있고 한국인들도 꽤 많이 사용하고 있던 이 글로벌 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을 했다. 이건 참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잡거래소도 아닌 초대형 거래소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FTX 어플과 웹사이트 해킹 소식도 터져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뭐 앱을 삭제하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트위터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해킹 소식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 FTX 거래소에서 본인의 자산을 인출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불안함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러한 해킹이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면서 해킹을 명목으로 외부로 자금을 빼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FTX 사태 하루빨리 저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아서 더욱 불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러한 과정이 결국 이 시장이 더욱 성숙해지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성장통이 너무나 뼈아프고 힘들었다는 게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규제 관련해서도 더욱 빠르게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별적인 코인을 믿기보다는 블록체인을 믿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더더욱 커질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도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시장이 분명 다시 회복해서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NFT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규모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요즘 나오고 있는 NFT가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홀더들에게 제공하면서 투자적인 수요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어떻게든 초반에 펌핑 먹고 나가려는 페이퍼 핸드들의 수요가 많았다고 한다면 요즘은 확실히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수많은 NFT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옥석 가리기도 잘 해야겠지만 확실히 뭐 시장 분위기 탓에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프로젝트들은 앞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것조차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에는 근본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본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계속 이제 신규 홀더들이 유입되면 뭐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시장 상황인지라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기존 홀더들이라도 이탈하지 않고 단단하게 뭉치면서 이 크립토 윈터를 잘 버텨나가는 프로젝트가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프로젝트 있으면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 시장 잘 주시하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암호화폐 시장이 위아래로 변동성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정확한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도박의 영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리스크 관리 역시나 반드시 여러분들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은 리딩을 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은 아니고 정말 쉽고 재밌게 크립토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방송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인소년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소식들이나 좀 더 많은 크립토 정보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댓글 상단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일 주말인데 소중한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나 안 좋은 소식들은 물러나고 좋은 소식들만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